자, 물건지, 요 물건이 위치한 이 상권의 특징.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 은행동이라는 거는 법정 경계나 행정 경계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은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정 경계로 놓고 지적 편집도로 클릭을 해보시면은 법정 경계에서 은행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안현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현동이 포함돼서 법정 경계에는 은행동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동이 법정 경계에서는 합쳐졌구나. 자, 이 은행동 같은 경우에도 90년대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보이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들이 없었습니다. 자, 2010년도 거를 한번 볼까요? 이 주변이 요랬습니다. 다. 산이었고 논, 밭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형태였죠. 이 좌측은 먼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거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쪽은 먼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이쪽으로 먼저 들어왔던 거죠. 최근 스카이뷰를 보시면 이렇게 바뀐 거죠.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학교가 새로 지어지고 자, 호수공원하고 이 밑에 산을 깎아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 밑에도 아파트들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92년도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쪽에는 92년도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예전에 논이구 밭이었던 이런 지역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꿔 놓은 거죠. 근데 92년도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이 왼쪽부터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물건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물건지 위치가. 우리 물건지가 있는 요쪽 우측 하단 이쪽은 201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내에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개발된 그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는 빠르시겠죠. 아무튼 이 지역 개발이 이렇게 은행동까지 확대가 된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만큼 이 시흥시 자체가 면적은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면적 대비해서 개발된 거는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지금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것도 시흥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동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업종의 평균 영업기간 먼저 작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제일 높았어요. 근데 하반기 때 보니까 자, 똑같이 2년에서 3년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상반기보다 한 40개 정도가 매장이 줄었어요. 그 대신에 3년에서 5년 영업하는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5년 이상 영업하는 숫자도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이지만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를 해보면 자, 오히려 1년, 2년 미만까지는 숫자가 더 준 모습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먼저 그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고선 여기 상권이 나쁘지는 않구나. 그래서 장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2년, 3년, 4년 연장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먼저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2년 이상, 5년 이상까지 일단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폐업하는 것보다는 더 연장해서 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임차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 요게 만약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죠. 아, 여기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손바뀜이 계속 임차인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확인해 본 상태에서 먼저 해석을 해보시고 현장 가셔가지고 진짜 내가 해석했던 이런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네 번째, 자, 매도 타이밍. 자, 이 지역에 이 물건은 오래 가져갈 물건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미 이 지역 내 상권이 1번 상권, 2번 중심 상권,
3번 상권 이렇게 3개의 상권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쪽에 택지가 15년도 이때 마무리가 되면서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상권이 새로 생겨서 다시 여기가 뭐 자리 잡은 상권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여기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여지는 이런 업무 용지라는 이유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지금 현재 입점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그나마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여기가 요 3개의 상권보다 투자 가치가 높습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대신에 감정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는 8억 초반인데 유찰이 많이 된 상황에서 사람들 심리가 그렇죠. 일단 유찰이 많이 됐으면 이 물건 아무리 권리 분석을 못한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상가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유찰이 됐구나, 상가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생각부터 하겠죠. 자, 위쪽으로는 요 작은 주거지역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요런 산 요런 형태예요. 근데 위쪽에 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택들, 그런 빌라들,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가 뭐 아파트 단지로 해서 주거지역이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야지만, 지금 보이시는 요 도로 하단으로 내려와야지만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메인 상업지역, 여기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제일 큰 거는 요거죠. 스타필드. 요즘에 스타필드들을 여러 지역에서, 웬만한 지역들은 다 스타필드를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필드가 하단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필드 상권과 저희 물건지가 속해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상권,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보셔야지 됩니다. 여기는. 그렇다고 스타필드가 생겼다고 해서 이 위쪽 상업지역이 망해가지고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상업용도로 활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상업지 역할을 여기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상권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지금처럼 안정권에 조금 보이는 거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안정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스타필드 때문에 이 상권이 망한 상권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스타필드 때문에 영향은 받겠죠. 수요들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상권이 저기 망한 상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주거 밀집 지역이다,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을 하고 있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고요. 상권 자체도 첫 번째 물건과 동일하게 소규모 형태의 프라자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개 정도 보이네요. 상업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건물들이. 그리고 건물의 규모를 놓고 보면은 여기는 그나마 건물의 규모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쪽은 7, 8층 이상 되는 이런 건물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프라자 상권들의 특징이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은행동의 물건도 똑같이 프라자 상가기는 하지만 그 은행동에 경매 나온 물건만 층이 조금 높았고 나머지는 다 낮은 물건이었죠. 3층 규모 이런 물건이었습니다.